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망상 없이 사물을 보고 글을 읽을 때도 내 식대로 주관적 해석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망상에 빠져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대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이과생 학생들 중에서도 주관적인 생각이 많은 학생들은 답의 근처에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문학의 언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또 해설을 봐도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과연 망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망상에 빠졌을 때 그것을 망상이라고 어떻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된 글을 읽을 때하고 숫자로 된 수학을 풀 때는 이 망상의 개입 정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수학의 숫자를 볼 때는 망상의 개입 정도가 적거든요. 그러나 언어에는 그 언어 속에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보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서 곧장 망상으로 빠지는 그 속도를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특히 읽을 때에는 이과생들 중에서도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언어를 읽는 방법을 익히시면 굉장히 공부의 진도가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삶에서 망상을 일으키는 그 빈도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망상은 우리 마음 작용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망상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망상에 반대되는 개념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알아차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마음 중에서 망상은 어떤 것이고,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망상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러한 망상과 마음의 속성, 그리고 망상은 알아차림의 반대인데 이 망상과 알아차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언어를 정확하게 또 망상 없이 읽어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망상과 마음 알아차림이라는 이 속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망상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일단 이 마음과 망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점만 강조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읽는 거, 이것은 이른바 논리적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은 잘못된 주관적 해석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망상은 주관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실상, 진실되고 진리를 말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논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는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동기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공부를 물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기도 충만하고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망상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망상이 많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망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망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두 번째는 언어의 속성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작은 깨달음을 많이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많은 말과 글 자체에 마구잡이로 끌려다니다 보면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논리적 해석법을 익히면 언어에 구속되지 않고 망상 없이 읽어낼 수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마음과 망상의 관계죠. 자,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마음의 삼부작이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일단 감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일어나게 한 생각이 있어요. 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도 마음이고요. 욕구 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른바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도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는데 어떤 거 욕구, 욕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감정, 생각, 욕구를 마음의 삼부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전에 감각 있잖아요. 시, 청, 후, 미, 촉각, 감각, 이 느낌, 이것도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하면은 감정, 생각,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설명하는 전통 용어가 있습니다. 식이라고 하는데 알식자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알아내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받아들일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봤으면 그 대상이 내 눈에 들어와서 이제 알아졌잖아요. 봐졌잖아요. 들려졌잖아요. 이게 식이고요. 그 다음엔 느낌이 있어요. 뭐 만졌을 때 차갑다, 이 느낌 있잖아요. 또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은 감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느낌이 감정도 일으키고 생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각적인 느낌을 수라고 해요. 수. 빨리어로는 웨다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수. 여기에서 감정도 있고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받아들이는 느낌. 이것도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상은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저장이 된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의 기억. 그거는 실상은 없는데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죠. 이게 관념입니다. 없는데 기억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이 생각으로 저장이 되고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좋다 나쁘다라는 관념으로 딱 저장이 돼 있어요. 약간 왜곡이 됩니다. 이게 상이에요. 이 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행은 의도를 말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싶다.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 중에서 망상은 마음 중에 일부인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도 망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느낌 자체도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으로 옮아가면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은 마음속에 언제나 큰 부분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망상은 이 중에서도, 마음 중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관련 없는 허상을 말합니다. 딱 봤는데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이죠. 이게 허상입니다. 망상은 허상이고요. 실제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관념이고 기억이라든가 추측, 상상, 이렇게 아마 그럴 거야, 이건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어디서 오냐면
자아에서 와요. 자아, 에고. 그러니까 이 에고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중심적 분별이라고 하고, 그것의 대표가 집착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왔잖아요. 그 왔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왔는데 가기는 싫은 거. 자기 것이 아닌데 가졌어. 근데 놓치기 싫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생각, 이게 집착이에요. 집념하고 다릅니다. 집념은 강한 의지입니다. 좋은 쪽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집념인데, 집착은 떨어져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들러붙어 있어요. 이게 붙을 착이거든요. 잡을 집. 이게 집착이에요. 이것은 이 자의 강한 어떤 욕망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물을 왜곡해서 내 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에서 망상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고, 비교의식,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못났다, 우월의식, 과시가 되겠죠. 또 나는 못났다, 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치우친 생각, 편견이고요.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도 망상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안다, 내가 이 문제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은 알아요. 근데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설명해봐.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그러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착각과 무지와 어떤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바로 그 마음이 망상인 거예요. 망상.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망상은 우리 삶을 괴롭히는 주된 범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또 문제도 못 풀게 만드는 주된 범인이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망상을 모르면 절대로 진실과 그 실상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망상은 굉장히 우리가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망상과 생각의 속성을 한번 보면은요. 망상은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또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했으면서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식 있잖아요. 식. 알식. 이 아는 능력이 있는데, 예.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식별하고 분별을 해버리면 이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은 대부분 지나간 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망상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 있잖아요. 이거 대부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듣는 것도 망상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망상에 빠지지 않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자기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또 실패를 막 예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은 전부 다 망상에 속합니다. 근데 생각 중에서 이 망상에 해당하는 힘이 굉장히 크고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한 90% 이상은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의 속성을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 중에 대부분이 망상인데, 과연 이 생각이 뭐냐? 생각은요, 일단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일어납니다. 우리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10초 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불현듯 왁 쳐들어올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생각은 이처럼 저절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일어나면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엄청난 속도로 휩쓸려 간다. 급류와 같다. 세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한은 TV에서는 화면이 계속 돌아가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생각의 속성입니다. 자동적이고 조절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내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하나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과 망상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상에 빠졌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인간들은 망상 속에 삽니다. 모든 인간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멈추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TV의 화면처럼 전개되는 생각의 그 급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망상과 반대되는 그 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이것은 깨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상이 자연의 흐름에 맞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은 사실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망상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건 망상 아닌가?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라는 거울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거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난데 저 사람인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네? 뭔가를 생각하고 있네?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네? 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망상은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알아차리면 망상이 그 순간 딱 브레이크가 걸려서 망상이 딱 끝나게 돼요. 그 순간. 또 망상이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의 반대는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망상은 허상이고 관념이고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절로 왜곡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번역한 영어로는 awareness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 mindfulness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이건 깨어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시 한번 내가 비춰보는 것이고요. 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느낌에 있다 이렇게 느낌에 그냥 무자각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느낌을 느끼고 있네라고 느낌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감정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는 거. 자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일어난 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거나 또는 바깥 대상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인형을 본다? 아빠를 본다? 엄마를 본다? 친구를 본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을 본다? 그때 딱 봤을 때 내가 누구를 보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나를 딱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일어나겠죠. 그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이나 바깥에 있는 대상을 다 같이
안팎으로 다 같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신과 타자를 함께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상태, 이 각성의 상태를 어웨어니스라고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인드풀리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풀하다 이 말은 번뇌로 가득 찼다 이 말이 아니라 순수한 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바깥 대상을 보거나 들으면은 아, 내가 보고 듣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알무로 가득 찬 상태. 이게 마인드풀리스고요. 마인드리스는 순수한 알을 놓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무자각하고 망상에 홀라당 빠져 있는 상태. 예, 어떤 생각을 하다가 막 어디에 머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을 막 주절주절 뱉어내기도 하고, 자기가 화를 냈는지도 모르고 화를 막 내.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화를 냈구나.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화를 내면서도 알아차리게 되면은 화가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거든요. 화를 내고 있는 그 화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알아차리는 거고, 나도 모르게 화를 훅 내버리면은 그건 마인드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망상과 알아차림은 마음의 두 가지의 큰 기능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먼저 깊이 이해하시는 게 글을 읽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것이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망상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망상을 수술을 해서라도 어떤 뇌의 부분을 그냥 잘라내버리면 망상 없이 살 수 있지 않나? 정말 내가 보는 것마다 진리를 쫙 통찰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망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망상은 오히려 마음의 중심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망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오히려 망상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망상은 제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 많으면 좋냐? 그건 아니에요. 망상 없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망상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망상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망상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학습에서 쓰는 일종의 말인데요. 그 알아차림을 내가 어떤 이 부분을 아냐 모르냐를 내가 아는 능력이고요. 이걸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학습 스케줄을 짜고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우선순위로 어떤 것을 먼저 공부해야지 라고 자기 조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때, 이것을 이제 메타카그니션,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인지도 알아차림 능력을 키울 때 메타인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크나큰 지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도인이다,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러한 그 크나큰 지혜, 삶에 대한 크나큰 지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삶의 어떤 우주적인 진리, 흔히 말하는 어떤 영성적인 진리, 그 실상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고요. 이 알아차림은 이 망상과 번뇌를 통해서 알아차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아차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시간에 최소한 한 3번 정도라도 알아차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거울이 앞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비춰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에 내가 있네? 내가 저런 감정,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그냥 알아주면 됩니다. 그게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지금 손에 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손에 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만져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 느낌이 있죠. 차가움. 그럼 그 차가움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차가움이 있구나, 차가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대상이 보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림. 뭐 사탕을 먹고 있으면, 달디단 느낌이 있음. 어떤 냄새가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좀 구린 냄새가 난다. 이렇게 순수하게 보고 듣고 냄새, 촉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치듯이 느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은 좋음, 나쁨,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수치심, 분노, 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볼 때 무덤덤할 때도 있죠. 그 일어날 때나 무덤덤할 때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떤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어떤 감정의 느낌이 있나.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있으면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냥 누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와 좋다 하고 갈 때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와 좋다라고 했을 때 와 좋다 했을 때 그 좋은 느낌을 충분히 느끼는 거. 좋은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이것은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섬광처럼 확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나쁜 놈 하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을 객관화해서 좀 떨어져서 내 생각을 거울에 비치듯이 이렇게 알아차림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나를 시간을 가지고 차라리 시간을 마련해서 내가 일으켰던 생각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는지,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거울에다가 비추듯이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럴 때 알아차림 능력이 커지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차림의 능력으로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어서 논리적 해석법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망상과 마음의 관계, 알아차림의 이런 속성들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글을 읽을 때, 특히 문학의 언어를 읽을 때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이 있죠. 있는 그대로 망상 없이 보고 읽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마음과 망상의 속성, 알아차림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의 가속도가 붙어서 공부에 큰 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망상으로 읽는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실상에 맞게
맞게 읽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망상 자체는 제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망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고요. 또 글을 읽을 때도 실상에 맞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